피가 말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 제가 그림을 시작했을 때는 제 2000 독립해서 한 10년 정도 되죠. 그때는 저를 걱정을 많이 줬어요. 친구들. 그래서 힘들 텐데 고생해라. 괜히 왜 나왔냐. 그래서 계속 다니지. 지금은 제 친구들이 다 그때 중반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는 동훈아 넌 좋겠다. 벌써 이렇게 네 할 역할도 있고 너 좋아하는 팬도 있고 네가 하는 영역도 있고 또 남도 하고 아니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으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어렵게 들어간다고 해도 너무 쉽게 나오는 곳이 회사예요.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 여러분이 프리랜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상식적으로도 회사를 다 다닌다고 해도 정년까지밖에 못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물학적 삶은 80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그 20, 30년을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프리랜서에서 하면 어떤 형식으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미리 조금 내 영역과 내 재능을 개발해서 무언가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돈을 쫓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도 사회가 되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 정도 누가 여러분들이 굶어 죽으려고 해도 누군가가 입에다가 적어도 죽지 않게끔 밥은 먹여주는 게 우리 정나의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내가 다 가지려고 하거나 너무 무리를 하거나 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제풀에 꺾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더 벌려고 뭔가 투자를 해서 망하거나 보통 스토리들이 그런 스토리 되게 많아요. 잘 될 때 망한다는 얘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제가 이번 책 중에 이제 일본의 그 시골빵집 자본론을 굽다가 그런 책에 나오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 소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즉 내가 작지만 내가 뭔가 내 노동력으로 내가 작은 생산 시설을 갖추고 내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거래하는 형태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본의 시골빵집을 열어서 제가 효모를 개발해서 제가 정말 정성들여서 빵을 만드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의 가치, 시간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년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게 돈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럼 그 돈을 보통 어떻게 하냐? 통닭집 차린단 말이에요. 프랜차이즈. 그건 누가 하냐? 기업이 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즉 내가 정말 개발해서 양념을 맛있게 버무리고 튀김 온도를 조절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시간의 가치가 그 제품에 녹아들어서 특별한 제품이 되지만 프랜차이즈 통닭은 누구나 진짜 장비만 갖다 놓고 돈만 갖다 놓으면 다 튀길 수 있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닭이나 먹는 사람도 20통닭, 저 집 20BBQ나 저 집 BBQ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20BBQ를 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만약에 그 사람이 통닭을 좋아한다면 과연 프랜차이즈 통닭집을 할까? 그 통닭을 보고 가만히 있을까? 뭐라도 좀 더 개발하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차이가 제가 보기엔 생존을 결정하는 부분이 많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자기를 찾는 여행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어느 순간 덜컥 주어진다는 거죠. 원치 않는 순간에. 저도 그런 경험이 가졌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했던 얘기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자기 시간을 만드는 그런 일을 조금씩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 네,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같이 이렇게 강의 듣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우리 그 밥장 씨를 3년 전에 네팔에서 만났습니다. 예, 강의 내용 너무 공감되고요. 저는 사실은 50대 초반인데 밥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소상인 돼서 제가 5 아이를 길러봤어요.
실제로 제 양념으로 길러봤어요. 세계를 여행하고 돈으로 세계를 여행하고 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증명을 했지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정명되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어떤 분들은 저 양반 저렇게 성공해버리면 내가 뭐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조금 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그 본인의 입장에서 그래도 어떨 때는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 망하면 어떡하지?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을 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그 염려 때문에 젊은 분들이 모험을 하지 않을 모험을 이렇게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이렇게 강사님께서 했던 그런 좋은 경험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좀 짬뽕 예를 든 게 그거예요. 나를 내 음식을 좋아하니까 내가 이를 통해서 나를 그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적어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느껴주는구나. 걸 느꼈을 때 힘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뭐 돈을 받는 것도 그 중에 하나지.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제 얘기를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에너지가 되고요. 또 제가 이렇게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이렇게 해놓고 행동 이상하게 그지같이 하면 되게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극이 되는 거고 저도 뭐 지금 뭐 시간 모험을 떠나라 뭐 기록하라 했는데 제가 스스로 기록 안 하고 모험을 안 떠나면 그것도 저도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일단 던져놓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은 일단 이렇게 막 좀 어떻게 보면 허풍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또 던져놓고 채워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는가. 이 말이라는 것, 특히 글이라는 거는 저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좀 힘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좋은 친구들과 사람을 많이 어떻게든 알고자 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것들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처음에 참 힘을 받는 게 의외로 뭐 정말 급할 때나 힘들 때는 부모님이나 가족인데 사실 평소에 그런 걸 느끼는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서 그런 가벼운 위안과 안도를 얻을 때는 우리가 스몰톡이라고 그러죠. 스몰톡. 간단하게 그 상대를 배려해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옆집에서 뭐 가게를 차리면 뭐 새로 오픈하셨네요. 너무 예뻐요. 장사 잘 되겠어요. 뭐 이런 간단한 얘기. 오늘 뭔가 이 사람이 좀 뭔가 멋있어서 뭔가 달라졌네요. 보기 좋아요. 사실 이런 거에도 우리가 좀 많이 인색하지 않나. 또 그런 스몰톡이 쌓여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점점 떨어져 있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층간 소음이거든요. 근데 층간 소음의 문제의 근원은 보통 하면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저 윗집에 애새끼들은 맨날 저렇게 뛰냐 하는데 알고 보면 윗집에 애 없는 집이거든요. 이 층간 소음이라는 게 바로 윗집에서 몰리는 게 위에 할아버지만 살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막 천장 막 빵꾸 내고 이런 경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윗집에 시끄럽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시끄럽지 하니까 어머니가 그냥 있어. 저렇게 사는 딸이 귀가 지금 안 들리는 친구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소리 내는 거 모르니까 네가 이해를 해라 하는데 덜컥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니까 시끄럽지 않아요. 저러다가 좀 지나가 또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텔레비 보고 있구나 뭐 하는 시간이구나 하니까 그렇게 별로 시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용기를 잃는 게 큰 이유 때문에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작은 실수나 작은 오해 때문에 마음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오해 사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그런 작은 배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쌓이면은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거가 전
실천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예. 그 책을 많이 읽으신 것 같은데 책을 선택하는 기준하고요. 그 쓰시는 거 보니까 주로 요약을 하시는 건지 그걸 읽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걸 쓰시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아까 그 예술가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내가 충분히 흡족하지 않은데 진행해야 되는 그 자존심 상하는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냥 뭐 다 받으시나요? 예, 사실 인건비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애매할 거예요. 특히 뭐 그림이나 창작, 그림 그리지만 뭐 창작하는 분들 그런 부분 좀 약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만 공부하신 분들은 그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학교에서도. 그래서 저는 다행히 마케팅을 전공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는 법, 뭐 일정을 잡는 법에 대해서 계속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좀 그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이제 인건비를 계산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예산을 잘 잡으려면 일정을 잘 잡아야 돼요. 즉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 즉 하루에서 꼭 이 정도는 벌어야 되는 양이 금액이나 가치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둬야 돼요. 왜냐면 그게 지켜지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그건 뭐냐면 착취가 되는 거예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착취가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그림을 한 컷을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림을 그리려면 저한테는 최소한 닷새가 걸려요. 생각하고 자료 조사하고 그리고 하는데 그러면 닷새 동안의 인건비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그 최소한의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건 벌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50만 원 되는데 그래서 한 60만 원의 일을 받았어. 일주일에 60만 원이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4주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수정하고 뭐하고 그래서 4주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는 거죠 그냥. 미치는 거죠. 그냥. 돌아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자꾸 그걸 살짝살짝 건드려. 봐봐요. 아무리 일은 그렇게 해서 일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니까. 그런 식 있잖아요. 퀄리티가 이번엔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속을 건드리는 거에 휘둘려서 그래 퀄리티가 중요해. 지금 일을 안 걸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휘둘리면 일단 안 되고 정확하게 이해돼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거는 5일짜리, 열흘짜리 이런 거를 스스로 하고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 내가 손해가 난다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래도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근데 또 이 예산을 일정을 잡을 때 또 그 작업하는 분들이 좀 놓치는 것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잡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그림을 저 같은 경우 그려도 한 3일, 실제로 그리는 게 3일이라면 한 이틀은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료도 봐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머릿속에서 이게 막 조합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 시간을 그냥 이 펜을 안 잡고 있다고 해서 계산 안 하고 3일치 인건비만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의 가치를 아무도 붕 뜨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최소한을 받아야 될 것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걸 하고 그런 게 안 될 때는 과감하게 포기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요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게 연애랑 비슷해요. 이게 남자들이 클라이언트를 남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자들은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여자들이 이렇게 표정을 지면 남자들이 알겠지. 몰라요. 왜냐면 말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남자들은 말해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전 오늘 오빠 나 오늘 좀 아파 하면 남자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서 쉬어. 여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랬죠? 아팠죠? 이렇게 하면서 막 토닥거리고 옆에 있어달라는 얘기인데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쉬어야 하는 게 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자꾸 속된 말로 앓는 소리를 좀 하고 정확하게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아까 또 잠깐 그 유니클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제안을 자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클라이언트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이 계약 부분에서는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또 그런 사람은 프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견적을 자기가 못 내는 사람을 겸손하다,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일을 많이 안 해봤구나, 아마추어구나, 어떻게 자기 가치를 자기가 계산을 못해, 이게 자기 금액을 얼마 받는지를 왜 자기가 못 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얘기한 일정을 왜 못 지켜?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가 없어?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된다는 것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되면 여기까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빼십시다. 이런 거는 쉽게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사람이 결국 프로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생각해서 이게 그래서 저도 오늘은 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일러스트 강의가 할 때는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림만 잘 그려서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이것이 상업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는 다른 프리랜서랑 비슷한 일을 해야 돼요. 즉 예산도 짜야 되고 일정도 짤 줄 알아야 되고 품질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봐요. 적어도 이득은 아니더라도 손해는 안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프리랜서가 뭐 그게 어떤 종류든지 특히 컨텐츠 관련된 거면 저작권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한번 훑어보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어떻게 제작할지 꼼꼼히 봐야 되고 또 클라이언트가 계약서를 넘길 때 독소 조항이 있냐 없냐를 반드시 검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프로젝트가 할 때 거칠 수 있는 예산 짜기, 일정 짜기, 품질 관리, 인력 관리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플랜을 갖고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가 되면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무사 맡기면 되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요즘 다 전자, 홈택스 이런 거 조금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쓰고 하면은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NGO랑 또 소득이 어느 정도 생긴다면 이 재능 기부나 기부 활동을 통해서 기부를 하면 그만큼 또 공제를 받으면 그게 또 여러분이 또 결국은 또 소득으로 돌아가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면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그림만, 무조건 컨텐츠만 하는 거는 뭐랄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씩 걸릴 수가 있다는 거.